한번 보세요. 맨날 여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있으면 제외되나요? 진짜 되나요? 맨날 물어보시지만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연처럼. 제외 사연입니다. 시우님께 유선 상담을 한 차례 받아 사연 분석을 받은 내담자입니다. 내담자, 여자 25살, 상대 남자 29살. 내담자 전주 거주, 상대 대전 거주. 서로 차가 있어서 대략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 거리. 만나게 된 계기, 소개팅 만남. 한 달여간 썸 타다가 남자 고백 후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기 전 때 전 여자친구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정리하고 만나자 라고 했더니 남자가 일주일 정도 시간 달라고 한 뒤 다시 고백 후 사귐. 연애 기간 2024년 5월에서 2025년 1월 이별. 주에 1, 2회 정도 만났고 연락은 서로 여유 있을 때 했던 편. 남자가 직장을 옮기고 나서 저에게 시들시들해져서 제가 남자에게 변했다고 항상 얘기했고, 남자는 미안하다며 이별을 택함. 추후 알고 보니 새로 옮긴 직장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음. 환승 이별. 시호님과 상담 당시 남자가 환승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면 제가 피해자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계속 남자를 죄책감 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이 남자는 저를 더더욱 만나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고 하셨고 환승을 하게 된 상황을 먼저 짚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환승 이별을 당하고 나서 상처받았어. 이 배신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행동이 결과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면 상대는 더더욱 여러분을 만나야 될 이유가 사라지잖아.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쓰레기잖아. 내가 쓰레기라며. 그러니까 쓰레기라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제외를 안 하실 거면 뭐 상관이 없는데 제외하실 거라면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당시 남자는 금전적인 여유 및 직장을 옮겨 에너지 문제로 인해 직장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계속 만나자고 찡찡대고 서운한 것들이 쌓이자 남자는 일을 2개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지역까지 이동되어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졌을 것이다. 내 남자는 거리의 문제로 물리적인 거리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호님께서는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제가 A 회사, 지금 환승한 여자를 B라는 회사로 친다면 남자가 저울질 하다가 A라는 제 회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 B라는 여자한테 안정감을 느끼게 됐을 거라 하셨음. 다만 남자는 현재 에너지 고갈 상태라 저 관계가 오래가기 힘들 거다. 매달리지 않고 의연한 태도만 보여주시면 재접근을 제대로 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 많이 흔들릴 테니 저에게 보상 심리가 많이 남아있어서 죄책감을 주는 카톡 쓰지 말고 쇼부를 치라고 하셨음. 아무래도 이제 사연을 뭐 어떤 사연인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듣는 여러분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남자가 직장을 옮기고 나서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적응 기간이었을 확률이 아주 크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행위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태도가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쉴 시간을 줘야 되는데 되려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는 당연히 일을 2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쇼부를 치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셨고 네가 누구를 만나든 사실 난 너를 아주 좋아하니까 네가 행복한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서 감정적인 카톡을 보내게 됐다. 감정적인 카톡을 이제 많이 보내셨던 거겠죠? 아니다. 내가 더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너에게 면목이 없다. 눈물 글썽이는 목소리. 사랑해줘서 고마웠고 널 포기하고 마음이 잘 정리되면 언제 한번 연락 주겠다. 잘 지내라. 알겠다. 나도 정말 사랑했다. 고맙다. 이러고 통화는 끝나셨고요. 시우님은 미해결 감정을 남겨주기 위해 그리고 다음 재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만 하고 끝내라고 하셨음. 1월에 이렇게 통화 후 멘탈 관리, 자기 관리, 시온님과 상담 후 알려주신 대로 관리했고 5월 말쯤에 재접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썸을 타는 남자도 생겼었어요. 생각보다 연락 잘 받아서 놀랐습니다. 서로 안부 연락하다가 미끼 던지기 약속 잡는 과정에서 남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가 있어서 나가기 좀 그렇다고 하길래 그러냐, 그럴 수 있지. 그럼 다음에 연락 주겠다 라고 하고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남자가 저를 보란 듯 자꾸 카톡 사진을 바꾸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뒤에 저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카톡 내용은 근데 왜 보려고 했던 거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이었다면 당황했을 텐데 시온님과 상담 후에 이런 카톡 내용을 보니까
아, 얘가 지금 되게 감정적이고 흔들리는구나, 약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보고 아, 얘가 감정적이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하셨다는 건 거의 뭐 멘탈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제외는 멘탈 게임이라니까. 진짜 확실히 멘탈 관리를 하신 분들은 멘탈이 달라. 그래서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고 오랜만에 보고 싶더라고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나 여친 있잖아 라고 하길래 제가 누가 사귀지? 라고 보냈더니 아니 네가 전 여친이었으니까 좀 걸려서 난 별로 신경 안 쓰여. 네가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 신경 안 쓰이면 보고 신경 쓰이면 안 보는 게 맞지 라고 보냈어요. 잘한 건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담자님이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경험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내면 세계는 사실 내가 계속해서 뭔가 성공하는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이잖아. 서툴게 시도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안 쓰니까 뭐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시는 거겠지만 잘하셨습니다. 80점. 이때 남자는 하루 정도 답이 없었고 그럼 보자라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자카야로 갖고 남자와 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정말 웃고 떠드는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 남자가 요즘 백숙이 참 맛있어 보인다 해서 다음 약속인 백숙까지 먹기로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능이 백숙집이 있거든요. 두 번째 약속까지 잡고 이별. 이것도 시킨 대로 잘 하셨고. 이렇게 만나도 될지 모르겠다. 왜? 여자친구? 몰래 만난 거야? 어, 왜 몰래 만나냐? 얘기하려다 별로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잠시 침묵하다가 얘기했다. 오랜만에 나 보니까 어땠는데? 그냥 새로웠어. 많이 변한 것 같고. 나도 그래. 오빠랑 나랑 케미가 은근 잘 맞아.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몇 번 더 만나볼까? 오빠한테 확신을 가지고 싶네. 확신? 응. 아무래도 오빠랑 나도 이별하고 사실 상처는 받았었으니까.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욱 나에게 와닿았던 건 배움이었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배움. 난 오빠랑 이별 뒤에 이렇게 두 번 봤지만 솔직히 약간 우린 운명이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랜만에 진짜 즐거웠거든. 그래서 오빠가 날 따라와 줬으면 해.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대강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다. 이대로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다. 고민 좀 해봐도 될까? 고민하다간 두 마리 토끼 다 놓쳐. 지금 뭐 고민하라는 거 아니야. 오빠가 행복한 쪽으로 선택해. 다만 어차피 뭐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세네 번 정도 더 만나고 결정하면 되잖아. 어때? 그동안은 마음 비우고 즐겁게 놀자. 그래, 용기 내줘서 고마워. 안아봐도 될까? 뭐야,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안 되지. 대신 팔짱 정도는 오케이. 이러고 팔짱 끼고 걸어갔다고 하네요. 데이트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비스를 괜히 퍼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잘하고 있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외는 거의 끝나셨어요. 거의 끝났어, 제외. 아마 이 남자가 또 여자친구가 어쩌고 이럴 텐데 이 남자는 여자친구가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또 바람피는 나쁜 놈이 되기 싫어서 이 남자는 결정을 미루는 것뿐이야. 내 남자한테 결정해달라고 떠미는 거지, 책임을. 인간 심리가 참 간사하죠. 세네 번 정도 더 만나시고요. 아마 데이트도 문제없이 잘 하실 것 같고 문제없이 잘 끝났으면 저 상황에 이제 직면했을 때 여자친구 정리하고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항상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지금 대화 내용 보고 뭐가 느껴져요? 과연 이 내담자의 남자친구, 이 남자가 과연 항상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위치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결국엔 내 마음이 어떻고 상대방은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런 것만 잔뜩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판을 들여다보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런 인간관계는요, 판단과 결정을 남에게 미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맨날 여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있으면 제외되나요? 진짜 되나요? 맨날 물어보시지만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연처럼.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은 선택받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도 이게 제가 많이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방구석에서 히키코모리 마냥 나와서 솔로 대 솔로에서 재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재회는 거의 없단 말이야. 누군가가 있는데 재회가 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하시는 것일 뿐이지 저는 수천 수만 건을 상담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야. 수도 없이 본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재회가 되는 경우가 70-80%가 될 정도로 정말 많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 왔어.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고 상대방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왔다. 이게 좋든 싫든 사실 불쾌하든 말든 이게 현실이라는 거. 작업이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돼. 그냥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야, 정말. 이건 제가 그렇게 산 시절이 많았었어, 예전에. 그래서 항상 저도 잘 새기고 살고 있다는 거. 일단 저 남자애가 너무 초식남이어가지고 골머리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 작업 너무 잘하셨고요. 대응도 너무 훌륭해요. 이 남자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물어보는 행위를 하자마자 바로 방향성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음을 물어본다. 상대방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내면 세계가 뭔가 불안감을 직감하고 확신이었고 불안한 사람들이 자꾸 타인의 마음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딱 캐치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나도 될지 모르겠다. 뭔가 이렇게 이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는 듯한 행위를 맨날 이 남자가 해오다 보니까 이 내남자가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라고 딱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 너무 작업 잘하셨고요. 대응 너무 훌륭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어. 피드백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만 참고하시고 행동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재회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거의 뭐 제 게임은 뭐 끝났다라고 무방한 사연입니다. 이거는 자꾸 이제 서로 눈치만 보는 것보다는 항상 좀 뭔가 판단을 내려주고 결정을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 이끌어가는 관계. 참 그래서 너무 작업 잘하셨다. 이제 완전히 막 되게 베스트로 잘했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시킨 대로는 전반적으로 너무 잘했어. 다음에 만나시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들만 참고하시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